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8기가 3년 차라서 저도 이렇게 모니터해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민선 3기에 대한 회고와 미래 전망을 하는 기자회견을 많이 했는데요. 수원시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6.25 기념일이네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나라의 참전 국가였으면 참전비에 가서 헌화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가 한때 어려웠던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참전해준 그 나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늘 하곤 했는데요. 가장 기억이 남는 게 프랑스와 또 최근에 터키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 우리 참전 기념비는 그 프랑스 파리의 메인 중심가에 도로변에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데 크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프랑스 참전 기념비는 우리 수원시에 좀 크게 만들었고요. 내년이 프랑스와 140주년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참전비도 대대적으로 좀 수리 보수를 해서 내년도도 아마 우리 수원시에서 프랑스와 큰 행사를 하기로 프랑스에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럴 만큼 6.25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터키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파견해서 터키에 갔을 때 얄로아라는 도시에 그 참전 용사들이 있어서 참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수많은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참전을 해서 오늘의 한강에서 K 콘텐츠를 만드는 그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그날을 기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잘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원의 경제적 구역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브리핑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1일이면 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3년차가 됩니다.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침체된 수원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수원을 경제특례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14개의 첨단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고 이달 안에 6월 안에 15번째 기업과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수원 기업 세비펀드 또 세빛 융자로 6천억에 가까운 금융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곧이어 2차 세비펀드를 발행하면 올해 안으로 발행할 건데요. 그러면 한 3천억 규모가 더해져서 거의 9천억 가까운 금융으로 중소기업을 돕게 됩니다. 민생경제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수원페이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했고 인센티브도 6%, 7%에서 10%, 20%로 확대했습니다. 대폭 높였습니다. 또 민생경제안정대책 TF팀을 12월 달부터 가동해서 지금은 좀 규모가 큰 규모로 각 분야별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과 또 해당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표들과 함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발전을 그동안 가로막았던 문제를 잇따라 해결하면서 경제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 제한 구역을 작년 12월에 전격 국토로부터 해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는 올해 7월 혹은 8월에 조금 늦어지면 8월 토지 분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돼서 수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또 공직자와 준비된 수원의 경제대전환의 발판이 될 수원경제자유구역 구상을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수원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 도시였습니다. 삼성전자, SK케미컬, 대한방직, 또 KCC, 한일합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수원 발전을 견인했었습니다. 일자리도 넘쳤고 전통시장도 활기가 뛰었습니다. 경기도 중심도시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42년째 규제로 묶여있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 과밀억제 권역 때문에 1996년 한일합성부터 시작해서 2012년 KCC까지 10개의 대기업, 14개에서 10개가 떠났습니다. 4개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원의 경제도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90% 이상이었던 재정 자립도를 자랑한 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국가의 책임도, 정치인의 책임도, 시민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냥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었던 이 규제를 신속히 바꿔내지 못한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졌던 해답은 시장에 취임하면서 경제특례시가 그 해답이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수원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2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히 규제 완화 목적이 아닙니다. 수원의 산업 역량을 집중시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클러스터로 재편하는 전환점입니다. 수원의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와 공간과 생활 대전환이 모두 실현되는 수원의 미래의 첫발이 되고요, 완성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새로 출범한 우리 이재명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미래 산업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수원의 미래가 될 첨단 과학 연구 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원은 오래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AI,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 연구 도시를 꿈꾸면서 경제 도약을 꿈꿔왔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수원시가, 또 수원 시민이, 또 수원의 기업들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첨단과학 연구도시의 중심축이 될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특별한 경제구역입니다.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여러 정책, 제도 중에서 성공한 제도이자 경제활동입니다. 주요한 혜택은 세 가지입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금융을 지원하고 또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위치될 경제자유구역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원의 과밀억제 권역을 벗어내고 성장관리 권역쯤으로 규제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행했던 경험을 가진 도시계획 학자이자 실행가였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규제하고 심의하는 그 심의위원회도 국토부에서 7년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규제계획위원회에서도 4년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규제고 어떤 것이 풀어야 될, 완화될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270제곱킬로미터, 국토 면적의 약 0.3%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개, 0.3%의 경제자유구역이 GDP의 한 10%가량 내외로 경제적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원의 대전환 경제자유구역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1차 관문인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앞으로 1년 동안 경기도와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좀 더 촘촘히 짜고 투자 유치를 좀 더 많이 해서 논리와 방향을 충분히 쌓고 내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합의된 내용입니다. 만약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내년 11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는 평택에 2군데, 시흥에 1군데, 면적은 그리 크지 않지만요. 우리하고 비슷한 면적, 평택은 조금 더 많습니다. 2군데이기 때문에. 3군데가 지정돼 이미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가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저희와 또 2군데 지자체가 포함해서 3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곳 중에서 수원은 조건 없는 적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준비를 잘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공간적으로 준비가 충분히 반증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가위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제가 부시장 때 만들었던 수원시가 자랑하고 전 도시의 벤치마킹을 일으켰던 시민계획단 토론을 열어서 경제자유구역에 구축할 교통인프라, 정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원경제자유구역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서수원권 주민들과 또 수원의 모든 주민들 300인, 500인 토론회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슬로건입니다.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 이 슬로건이 굉장히 평가위원들한테 주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라는 것은 전 도시가 서로 경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원만의 독특한 것이 뭐냐? 연구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연구는 수원에서 하고 제조, 고용인원을 많이 창출하는 제조는 지방에 가라. 이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수원경제자유구역 비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글로벌 첨단 R&D 허브입니다. 첨단 과학 연구 기업을 수원에 유치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하고 첨단 기업 인프라를 갖춘 수원은 첨단 과학 연구 도시로 자리매김할 최적의 환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것입니다.
수원의 경제자유구역 핵심 산업 전략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와 AI와 바이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3제 거점 도시, 특히 연구 분야로 수원을 낙점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중앙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수원은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국형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이게 과연 뭐냐라고 의문을 품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산업혁명의 중심지입니다. 산업과 창업, 혁신, 또 투자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혁신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계속해 쏟아져 나오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혁신을 이끕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렇습니다. 벤처 창업부터 연구개발, 국내의 투자까지 모든 것이 그 작은 실리콘밸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첨단 기업의 본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수원의 경제자유구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미래형 첨단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원은 반도체, AI,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식과 인재, 인프라가 집약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이 탄생되게 만들고 그 연구가 현실화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완성해내겠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제2의 애플과 구글이 탄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중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상상하면 꿈이 현실화됩니다. 또한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도시의 모델을 지향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시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투자 규모가 1경 3,000조입니다. 우리나라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신도시가 세종시인데 그동안 50조가 투자됐습니다. 정부가 10조, 민간이 40조를 투자해서 이제 80%를 완성한 세종시가 50조를 투자했습니다. 목표는 104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바이를 기억하십니까? 가보신 분들도 많겠죠. 두바이는 지금까지 5,000조를 목표로 1,300조가 투자됐습니다. 인구가 400만이 좀 넘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40만 정도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를 꿈꿔야 됩니다. 세계적인 첨단 산업 도시를 꿈꿔야 됩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고생년 1호 서수원권을 탄소 중립 도시로 환경부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수원권 또 새로 만들어질 수원의 경제자유구역을 친환경 에너지가 자립되고 또 탄소 중립 도시가 되는 이상적인 도시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극대화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변 녹지와 수변구역 중심이 생태 환경을 잘 갖추게 만들어서 생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 중립 도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실현하지 못한 새로운 도시의 꿈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첨단 그린 이노베이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너가 말하는 경제자유 수원에 무슨 장점이 있느냐? 그게 가능한 거냐? 가능합니다. 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서수원 일원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이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김포와 인천공항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고요. 평택항 등 수도권 남부 항공과도 굉장히 가까워서 필요하다면 물류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초고속 열차 GTX 시선도 내년 말, KTX 직결 노선도 내년 말이면 완성됩니다. 신분당선, 인도원, 동탄선, 그리고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이르는 광역철도망, 그리고 영동, 과천-용안고속도로 등 경부고속도로 등 육상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수원입니다. 두 번째도 고급 인재가 풍부합니다. 관내 5개 대학에서 매년 3,600여 명의 이공계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반경 30km로 조금 더 확대하면 30여 개 대학이 유수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연간 25,000명의 이공계 인력이 배출됩니다. 삼성전자 본사와 델타플렉스, 한국나노기술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에서 일하는 연구 인력만 해도 이미 우리 수원시에 43,000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도 이미 R&D 인력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10배, 30배 더 늘리겠습니다. 인재와 훌륭한 연구 환경이 이미 집적되어 있는 수원입니다. 그래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입주 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렵니다 라고 기업들과 협의한 결과 이미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12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외투기업, 외국인 기업이 10%가 되고요. 앞으로 지정을 받고 지금부터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입주할 기업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첨단 기업이 수원에 자리를 잡으면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넷째는 종주 환경이 우수합니다. 지난해 한 기관, 말하자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여러분 아마 SNS에 많이 보셨을 건데요. 지속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수원시가 2위를 했습니다. 수원은 주거와 교통과 문화, 여가 등의 모든 여건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년 내내 6개 프로 스포츠팀의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또 세계적인 또 한국이 최고인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은 수원에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들어갈 수원의 경제자유구역은 완성형 경제복합도시, 경제융합도시가 될 것입니다. 수원의 개발 가용주 중에서 공적 규제가 가장 적은 입지, 땅을 잘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평을 우선 신청해서 1단계로 넘었습니다. 향후에는 그 주변을 엮어서 300만 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비행장이 이전을 하면 500만 평으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저희가 제출한 100만 평 땅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도 없고요. 또 농업진흥구역으로 규제도 없습니다. 바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첨단 기업의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주거 공간도 계획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주거와 산업과 문화와 교육, 의료시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춘 완성형 복합도시, 새로운 융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분야별로 조금만 말씀드려볼까요? 먼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우선 1단계 100만 평에 30만 평을 순수한 첨단 과학 용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의 첨단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30만 평을 첨단과학 연구용지로 조성할 건데, 이 중에 50%, 15만 평은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전용용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와 교육 분야입니다. 전체 면적의 15.5%, 약 15% 정도 이상을 주거 면적으로 차지할 건데요. 이곳은 글로벌 특화지구가 함께 곁들여집니다. 국제학교, 초중고,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외국인 친화형 정주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두바이나 네옴시티 같은 새로운 모델을 꿈꾸겠습니다. 외국인 연구 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정적 생활 기반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과 삶의 질이 포함되는 정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의료와 문화 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근에는 이미 종합병원, 화웅병원이 입지해 있고요. 올해 12월 내에 추가적인 병원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역시. 복합문화체육시설도 함께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교류의 중심이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이상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실행한 학자이자 실천가였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녹지와 수변공간입니다. 면적의 약 45% 이상을 도로와 공원과 녹지,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황구지천 일원을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 인프라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있는 1월 수목원, 경기 상상 캠퍼스, 서울대 수목원과 연계해서 잘 보존되고 활용할 첨단과학 용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구글 캠퍼스, 여러분 가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캠퍼스인지 대학인지 연구소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장소로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렇게 서수원권의 첨단과학 용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연과 첨단과학 연구단지가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현재 역세권 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입니다.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서 교통망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항과 항만, 초고속 열차와 연계해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도시를, 수원을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시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환상형 클러스터와 연계되고 또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축을 이룹니다. R&D 사이언스 파크,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 북수원 테크노밸리, 우만 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델타플렉스를 제하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첨단 용지들입니다. 경기도와 합의가 끝났고 또 수원시가 이미 준비가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 R&D 사이언스 파크 착공하고요. 북수원 테크노밸리 내후년 상반기에 착공합니다. 우만 테크노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상형의 연결고리로 연결돼서 이 경제자유구역이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점이 됩니다. 밀집된 연구소와 첨단 기업 지원 시설이 거점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됩니다. 수원의 경제자유구역 핵심 선도 사업인 R&D 사이언스 파크와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 순조롭게 지금 잘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 올해 하반기 착공, R&D 사이언스 파크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관내에 있는 5개 캠퍼스 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만 평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여름 지나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릴 역세권 복합개발 70만 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4개 전철역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전철역 28개를 중심으로 수원의 도시공간을 재편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주택 가격 조절을 위해서 4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겠다. 엊그저께 발표를 했죠. 저도 대찬성입니다. 새로운 용지에 매각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은 지극히 이제 지나간 발상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장 수요가 있는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해야 수요에 맞고 새로운 수요에 부합됩니다. 제가 며칠 전 새로운 정부의 신국가 균형 발전론 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00개의 역세권 신도시를 만들자. 외곽의 신도시는 이미 시대적 착오다. 수요가 제일 많고 또 1인 가구 40% 육박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도시는 역세권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조성이 된다면 10년간 외국인 투자 2조,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예상됩니다. 이건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추진한 국토연구원과 함께 추계한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세제 혜택과 정주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기업이 투자의 촉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만들어집니다.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서 기업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수원이 사실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목표를 현재 경제자립도 40%를 70%로 높이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3위였던 GRDP를 다시 1위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대표 기업 도시 위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찾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수원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동안 수원 경제자유 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수많은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유지경성을 아시죠?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요. 쉬운 용어이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용어입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이뤄내겠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최종 지정될 때까지 그리고 조성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수원의 미래를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열고자 하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에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거점이 될 것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발판으로 삼아서 수원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빛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겠습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